지난 2018년 EU를 중심으로 USB Type-C 충전 방식 표준화법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3종의 충전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EU 기준으로 마이크로 USB가 50%, USB Type-C가 29%, 그리고 라이트닝이 21%였습니다. 독자 규격의 충전 방식을 내세웠던 애플 입장에서는 비주류였던 라이트닝 포트 대신 USB Type-C로 변경하거나 아예 포트를 없앨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법화에 실패하면서 애플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 13 역시 결국 라이트닝 포트가 탑재되었죠. 하지만 최근 새로운 무선 충전 방식인 맥세이프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애플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의미심장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모든 제조사가 스마트폰, 태블릿, 헤드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USB Type-C 단자를 탑재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유럽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가 새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 기존 충전기와 케이블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 샤오미 등 대부분의 제조사가 USB Type-C 단자를 표준 규격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표를 한 건 결국 타깃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이트닝 포트라는 독자 규격을 고수하고 있는 애플을 규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EU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애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 가지 유형의 단자만 요구하는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할 수 있고 유럽과 전 세계 유저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또한 단자가 통일되면 애플 유저가 기존에 사용하던 라이트닝 호환 액세서리를 버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전자 폐기물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밝힌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 프로, 에어 4세대, 미니 6세대와 같은 신형 태블릿은 이미 USB Type-C로 전환한 상황이고 아이폰 시리즈만 여전히 라이트닝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저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충전기, 이어팟 등 번들 액세서리를 패키지에 뺀 애플이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거부한다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노남불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지속적으로 내세웠던 친환경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적용 시기의 문제일 뿐 USB Type-C 방식으로 통일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유럽위원회에서 공개한 추진 일정을 보면 올해 중에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중반부터 USB Type-C 충전 방식 표준화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미 2018년 입법이 추진된 바 있고 2020년 1월에는 충전기 표준 채택에 대한 투표를 했을 정도로 공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충전기와 이어폰을 아이폰 패키지의 번들에 포함하지 않게 한 것도 애플 입장에서 마땅히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올라왔는데 바로 차기 아이폰에 유심카드 슬롯이 삭제될 것이라는 루머입니다. 무려 3가지 루머가 일주일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브라질 매체 블로그두 아이폰은 영국에 있는 애플 협력사의 소식통을 인용해 2023년 하반기 출시되는 아이폰 15 프로는 물리적인 유심카드 슬롯 없이 2개의 eSIM 슬롯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IT 매체 맥루머스는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eSIM만으로 구현되는 스마트폰을 내놓기 위해 애플이 미국 통신사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IT 팁스터 딜런도 애플이 조만간 유심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없앨 것이라는 걸 소식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혀 이와 관련된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루머를 종합해보면 빠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에는 유심카드 슬롯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심카드 슬롯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포트리스 아이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애플은 궁극적으로 아이폰의 상하좌우 대칭이 되는 시메트릭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포트와 버튼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유심카드 슬롯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라이트닝 포트 역시 빠진다면 더 높은 수준의 방수 방진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내구성과 안정성 모두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심카드 슬롯이 사라지면 카드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폰 내부 공간 확보에도 용이해집니다. 이 말인즉슨 배터리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부품을 채움으로써 아이폰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3.5mm 이어폰 단자 삭제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무선 이어폰 시대를 이끈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처럼 무선 충전 속도와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갖춘다면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eSIM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구매 시 통신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이미 애플은 2018년 아이폰 XS부터 eSIM을 도입했고 아이폰 13에서는 유심과 eSIM을 함께 쓸 수 있는 듀얼심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이후의 USB Type-C 충전 방식 표준화법과 유심 카드 슬롯 삭제 가능성, 그리고 포트리스 아이폰 루머는 사실상 한몸이라고 봅니다. 포트리스 아이폰은 올해 적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정황상 2023년에는 적용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애플의 생태계를 더 공고하게 해줄 탈종속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출시될 아이폰 14과 2023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 요정 BT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